자, 이민일주입니다. 이민일주는 이제 자, 무병갑이다 이런 얘기죠. 갑이 이게 뭐냐면 식신이다 이런 얘기죠. 식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데 임수적 성향의 기본적인 성향에다가 이제 식신적 성향이니까 약간 임수적인 성향이 약간 이렇게 기운이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식신은 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을 약간 조절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수로를 만들 때 나무로 이렇게 쭉 해갖고 물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목이 있으면 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조절이 돼요.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성향은 임수는 범람하고 넘치고 다 받아주고 이렇지만 이민일주는 다 안 받아주겠죠. 다 안 받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임자는 뭐 하수도물이든 아니면 뭐 빗물이든 강물이든 이걸 다 받아주는데 임인일주는 그렇게 하수구물은 잘 안 받아주겠잖아요. 벌써 이게 성향이 나오는 거죠. 원래 수의 성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이제 이렇게 그 융통성 있고 이렇게 지혜롭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를 잘 받아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이 식신의 이 나무로 인해서 조절이 되면서 거기에서 필요 없는 건 걸러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것이 좀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신적 역할인데 다만 뭐가 강화가 됐느냐면 임수가 생각이 많다고 그랬죠. 그죠? 아이디어가 많고 고민이 많고 이랬는데 식신적 성향이 있으니까 식신도 또 뭐라는 겁니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이디어하는 거니까 이민일주가 임자일주보다 아이디어가 더 좋겠죠. 그러니까 좋다라는 건 뭐냐면 한층 걸러낸 아이디어니까 쓸모가 더 효율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임자가 내는 아이디어도 좋지만 그 임자가 내는 아이디어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나는 게 한 50개 얘기하면 한 5개 쓸만한가 뭐 이렇게 된다면 이민이 얘기해주는 아이디어는 50개를 얘기하면 한 3, 40개는 쓸만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50개도 얘기 안 하죠. 임자가 50개는 얘기했다면 이민은 대충 한 뭐 30개 정도 얘기하는데 30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20 몇 개는 쓸만한 거죠. 그런 차이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자일주도 임이라는 일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다 아이디어가 좋아요. 뭐 물어보고 이러면. 그런데 이민이냐 임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 이 아이디어의 그 효용성이라는 게 달라진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또 말하는 게 달라지죠. 임자일주는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를 한다면 이민일주는 좀 걸러서 한 번 정도 더 생각해서 해주니까 이민일주가 더 효용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내겠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영감이 발달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영감이 발달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민일주에 있어서 아주 좋은 그거는 뭐냐면 이 식신적인 간목, 그 다음에 이제 무토는 뭡니까? 편관이죠. 병화는 뭔가요? 편제죠. 네. 편제가 되는 거죠. 이 식신적 어떻게 됩니까? 식신해서 편제로 갔는데 편제해서 관까지 이렇게 가니까 이민일주가 임자일주보다는 돈을 잘 벌겠습니까? 아니면 못 벌겠습니까? 어느 정도 잘 벌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벌써 생각을 해서 돈을 만들어서 자기의 그 관까지도 가게 만드니까 얼마나 어떻습니까? 이민일주가 하는 행동이 효율적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자일주하고 그러니까 임자일주가 무대뽀라면 이민일주는 적당히
알아서 싸우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은 지혜롭다라고 하면 임자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그래서 궁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건데 게다가 이민일주는 식신이다 보니까 약간 베푸는 것도 있어요. 임자일주는 일단 뭡니까? 나부터 먼저 먹고 보는 거죠. 예? 겁재적 성향은요, 이게 만약에 부모가 이렇게 뭐 과일이라든가 뭐 이런 게 사오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나부터 먹고 보는 거가 겁재적 성향이에요. 일단 내가. 근데 여기에 식신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엄마 아빠 뭐 이런 식으로 챙긴단 말이죠. 머릿속에서. 그럼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자기 거부터 먹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민일주가 훨씬 더 뭐냐면 어디 가면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 그건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성향이 남을 챙겨주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임자일주가 좋을까 이민일주가 좋을까 어느 게 좋다 좋은 것만의 일주는 없지만 성향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민일주가 임자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자체 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식신, 생재하고 생재에서 관까지 이렇게 가는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임자일주는 만약에 경쟁자가 없으면 맨날 놀고 먹고 그냥 혼자 있겠지만 이민일주는 자기 스스로 절제를 한단 말이죠. 그 연구해가지고 뭔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바깥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민일주는 훨씬 더 그럴 성향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도 이민일주가 이렇게 됐는데 이 일주에 있어서 이거를 충하거나 형하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아야 합하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 형이나 충이나 합을 하면은 이 기능이 이 잘 돌아가는 기능이 뭔가 멈춰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걸로 인해서 같은 이민일주라도 이게 형되고 충되고 파되고 이런 현상들이 주변에 딱 붙어 있으면 이 기능이 잘 발휘된다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거기서도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형하고 충하고 하는 그 글자를 또 형하고 충하는 게 있으면 또 달라져요. 그 뭔 얘기인지 알죠? 내가 이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를 이게 충하고 합해버리면 이 글자를 못 쓰잖아요. 근데 이 충하고 형하는 이 글자를 또 옆에서 얘를 제어해 주는 게 있으면 함부로 얘를 못 공격하기 때문에 다시 또 이게 살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글자를 하나 보면 이렇게 뒤 것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어해 주려면 거기 글자 어떤 글자가 와야 돼요? 네? 제어해 주려면 어떤 글자가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 충이 되는 신이 왔다. 네? 그러면 이거 신자진하는 진이 오면은 이걸 합해 주니까 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여기 충하려고 하는데 여기 합하느라고 바빠서 충을 안 한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원래는 가까이 안 붙어 있는 게 좋죠. 당연히 붙어 있으면 그 심을 충해버리니까 이 좋은 심을 잘 발휘 못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 사주를 보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 이민일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주 보실 때 그렇게 파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용을 이렇게 작용을 보다 보면 이건 이래서 못 쓰네 저건 저래서 쓰네 근데 이걸 못 쓰는데 이게 와가지고 이걸 쓰게 하네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어떻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또 포함이 되겠지만 일단 기능적인 것만이라도 본다면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주가 좋다라고 하니까 임자보단 좋겠죠. 근데 이거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는 또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꾸 사주를 보면서 그 관계를 자꾸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런 사주는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이민일주를 볼 때는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뭐냐?
예, 밤의 호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임이라는 게 뭡니까? 검은색이고 밤이잖아요. 이제 깜깜한. 그래서 임자일주나 계수일자는 밤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밤에 호랑이니까 얼마나 잘 그걸 하겠습니까? 힘을 발휘게. 근데 이제 또 나쁘게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진 호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한마디에서 물에 빠지면 원래 고양이들이 물을 싫어하잖아요. 예? 싫어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물에 빠진 호랑이가 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그 가끔씩 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이제 장미꽃처럼 가시가 있는 꽃이다. 잎은 이제 나무잖아요. 나무. 그렇게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는 것이다 라고도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일주가 어찌 보면 절제가 됐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은 임자일주보다는 자기 성향을 더 부드럽게 드러내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딴 사람을 받아주는 성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호랑이가 아닌 건 아니라는 얘기지. 아무리 저기 서커스의 호랑이가 착해 보여도 맹수는 맹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승질 한번 화가 딱 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물적인 특성에서 보면 지혜, 총명, 적응, 희생, 봉사, 이거는 이제 임수의 총명함이 있고 식신의 헌신, 봉사가 강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거. 활동적이다 그런 거는 인이라고 하는 숫자가 역마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임수도 활동성이잖아요. 수니까. 근데 임수가 활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역마가 되니까 활동적인데, 다만 인민이라고 하는 수에 있어서 모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활동을 조절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동은 활동이되 그렇게 쓸데없는 활동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움직임은 굉장히 활동적이지만 그래도 어떤 그 목적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한적인 활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활동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호랑이가 어떡합니까? 아무 때나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플 때만 사냥한다는 사실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더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자일주가 평소 때는 안 움직이는 것 같아도 일단 움직였다 그러면 재빠르고 또 저돌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감이 발달돼 있다, 활동적이고 이거는 임수일주들이 대부분이 임수들이요 그냥 꼭 밑에 뭐가 안 해도 다 영감이 있어요. 임자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자일주도 이렇게 영감이 있습니다. 이 각각 직감이. 근데 이민일주는 뭐냐면 직감력이 좀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랑이가 원래 그거잖아요. 산신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호자라고 하잖아요. 산신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감이 발달되어 있는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끔은 어디도 있다? 산에도 계시다. 절에. 그래서 그 유명한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요 들 중에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호랑이가 2마리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고승이 되려도 호랑이 1마리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승이 되려면 물론 뭐 그냥 거기서 그냥 우리가 시종이나 들어주는 그런 스님들이면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고승이 되려고 그러면 호랑이 1마리인데 이민일주가 그런 분도 계시다. 그건 왜 그러냐? 영감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가끔 가다가 또 이렇게 그래서 창의력, 추진력, 이런 성견지명 이런 게 좋다 이런 얘기는 다 좋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도 가끔은 급하고 경솔하고 구설에 시비가 따른다 이런 얘기인데 스님들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인자한 분들이 있지만 되게 그 경솔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죠. 그러니까 항상 분주하고 야망이 크고 생각만큼 결과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이런 이민일주가 잘 안 됐을 텐데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 꿈 이런 건 크죠. 그건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양간들은 야망이 크고요 이상적인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병호일주한테 그렇고 갑인일주 무슨 뭐 경신일주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같은 그래도
음간들보다 훨씬 생각하는 스케일이 큽니다. 근데 임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성향들이 좀 크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좋습니다. 자.